민선 7기 임기 절반을 보낸 이재수 춘천시장은 시민 주권과 마을자치 현실화에 성과를 냈지만 시내버스 문제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늘어나면서 올여름 휴가철 역대 가장 많은 차량이 강원도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수세균병이 급속히 퍼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25헥타르로 1년 새 5배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매수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남성인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공개가 취소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에 돈을 지불한 구매자 131명을 검거했습니다. 모든 구매자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난 38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트위터와 채팅 어플에 나체 사진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유인했고 그렇게 10대 여성 8명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강간을 저지르고 또 일부는 성착취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아직까지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피의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범행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7년에 걸쳐 지속됐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신상 공개를 계기로 큰 경각심을 줘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오랜 고민 끝에 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취소된 겁니다.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추가적인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고 이후 수사 절차 어느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고 시민들과 여성단체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실명 공개를 전 국민들이 대공분하면서 공개 요청을 했던 사안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좌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명이 공개되고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A씨에게는 미성년자 성매수와 강간, 불법 촬영, 음란물 제작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이재수 시장이 이끄는 춘천시정입니다. 이 시장은 시민 주권과 마을 자치를 현실화했다는 성과를 냈지만 시내버스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실의 벽을 실감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 시의원에서 시장으로 탈바꿈에 성공한 이재수 춘천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 출신 시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춘천의 미래를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 주권과 마을 자치를 대폭 강화시켰고 아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억 그루 나무 심기와 쓰레기 절반 줄이기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형 사업을 보여주기식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뜻있는 가치 실현과 시민 공론화 같은 추진 과정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이미 가진 역량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온전히 발휘되도록 해드리는 것이 시장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힌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기대했던 시내버스 시민 공영제는 사실상 실패했고 진통과 논란 속에 현재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
한동안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3만 명, 10만 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78억짜리 버스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조합원들이 600명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럼 이거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춘천이 방사광 가속기와 같은 대형 국책 사업 유치에 도전했다 탈락한 것도 뼈아픈 실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문제가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수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상 실현에 한 발 더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성과라고 한다면 감히 성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춘천시정의 실험이 무모한 도전으로 끝날지 아니면 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남은 2년의 노력과 결실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아직 개장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개장 전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없고 수영 한계선도 설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다 떠내려가는 딸을 구하려다 40대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아직 해수욕장이 개장하지도 않았는데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크고 작은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개장 예정인 강릉 경포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도가 제법 높게 일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키만큼 높은 파도 속에 들어간 어린이들은 보는 사람들도 아찔함을 느끼게 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까 부모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봅니다. 아이들 노는 게 좀 걱정스럽지 않으신지? 걱정되죠. 계속 나오라고 그러시던데.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개장 전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없고 수영 한계선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위급 상황을 미리 제어하거나 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10일부터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속초시는 개장 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 3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속초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그 개장 전까지 수상안전관리 요원을 5명을 채용을 해서요. 3개 해수욕장에 한 명 3명씩 각각 배치를 해서 피서객 안전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사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여행으로 몰려 지난 5월 말부터 강원도 내 고속도로 통행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감소세를 보이던 강원권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 5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주에는 최근 3년 대비 15%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여름 휴가철 역대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우회도로 안내와 과속,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등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화상병과 가지검은 마른병 등 과수 세균병이 급속히 퍼져 과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과수 세균병 피해는 춘천과 철원, 양구, 평창 등 9개 지역 50개 농가에서 25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5헥타르에 비해 5배 정도 늘어난 규모로 현행 방식으로 과수 세균병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면적입니다. 농민들은 습하고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세균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농정당국은 도내 2,340개 농가를 돌며 예방 관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 중앙로 학교 밀집 지역에 건립 추진 중인 고층 건물이 춘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난 3차 심의 때 지적된 건물 형태 등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경관위원회에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 학교 학생들의 교통 안전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건물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고층 건물 건립 사업은 강원도의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양구 백도로 빚은 국내 도예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자 역사 문화실이 양구 백자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양구 백자박물관은 총 61억 원을 투입해 기획 전시실과 영상실, 수장고를 갖춘 연면적 1,900제곱미터 규모의 도자 역사 문화실을 개관했습니다. 도자 역사 문화실에는 도예가 1,000명의 작품을 전시한 양구 백토 1,000개의 빛이 되다라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양구 백자박물관이 소장한 작품을 관람객이 감상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도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유망주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체육계 가혹 행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춘천에서도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밤 춘천시 남면의 한 연수원으로 MT를 온 한국체대 핸드볼팀 선수가 후배 2명을 때리고 얼굴에 라면을 쏟고 칼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조만간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거대 여당이 되면서 선거 과정 내내 경쟁이 치열했던 후반기 원구성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의회 293회 임시회 첫날인 오늘 의장 선거에서는 찬성 41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원주 출신 민주당 곽도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민주당 고성지역구 박효동, 제2부의장에는 미래통합당 홍천지역구 신도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단과 함께 6개 상임위원장도 앞서 양당이 내정한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8개 학교를 방문해 교통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이 강화돼 통학 구간의 위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등하굣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 교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모색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교내 보차도 분리 개선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6일부터 3개월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차량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풍물시장을 비롯해 중앙과 제1시장, 동부와 서부시장 등 지역 내 10개 전통시장 주변에 차량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춘천시가 춘천사랑 상품권의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지난달까지만 특별 할인 판매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 할인율로 최대 100만 원의 춘천사랑 상품권을 이달 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춘천 내 8천여 가맹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시설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화천군은 2020년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음식점 54곳과 숙박업소 5곳, 임용업소 2곳 등 61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총 사업비 2천만 원 이내 실내 간판과 인테리어, 위생시설 등 이용자 편의 증진 사업으로 최대 80만 원까지 80%까지 지원됩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가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농가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동송과 김화, 갈말 등 3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며 970석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